이번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동, 업무, 조작. 1년 전에 제시했던 그 많은 거짓들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동맹 무너지고 6개월 만에 경제는 파탄으로 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년 전 촛불은 거짓, 성동, 업무, 조작, 기획된 권력 찬탈입니다. 권력 쿠데타입니다. 이 거짓 촛불 집회를 문재인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그 맞는 사실이 바탕이 될 때 혁명인 겁니다. 혁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재인 씨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이 다 깨진 거죠. 안보는 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대북 안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공포에 넣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할 수 없다.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국민을 속이고 대북 지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북한 핵은 우리의 가장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반성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햇빛 정책의 망상에 쏟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씨 정권 반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존 볼트 전 유엔 대사가 했잖아요. 시간이 없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김정은 드러내고 북핵을 제거시키는 방법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레짐 체인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보라 그러십시오. 북한 핵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 짐은 우리 후대들한테 엄청나게 다가오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답변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상정하면서 북핵 미사일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내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 증가한 43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예산을 10% 증가한 13조 5천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미, 중, 일, 러 등의 이해관계는 중층적이고 상충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모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책임론입니다. 그동안 한중관계, 한미관계 무너졌습니다. 남북관계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도록 닫혀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한미관계, 한미동맹 관계를 더 높였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중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와 야, 국민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의 방향을 모아나갈 때입니다. 네, 그래서 큰 틀의 4강 외교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지금 뭐 전술핵 전략핵 얘기하는데 민주당 문재인 씨 정권 할 말 없는 거예요. 전술핵이 뭔지 전략핵이 뭔지 그런 외교부 장관 갖다 놓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보 라인이 다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느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한미 간에.
한일 간에도 믿음이 없어지고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권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주최사장 김일성 주최사장파를 따르던 주사파의 거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인용 안보실장 정보에 대해서 문외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의 왕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문정인 안보특보 외교안보특보 대한민국의 가치하고는 전혀 반대 입장을 가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흥진호 7일 동안 납포됐는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안보 라인에 두고 안보를 얘기한다? 다른 외국이 웃는 거예요. 미국이 야, 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정권의 안보 라인은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한국의 문재인 씨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안보라인 5인방을 다 새롭게 퇴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야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지금요. 안보라든지 국가 운영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되지. 문재인 씨가 후보 때 얘기한 대로 보호수를 불태워버리겠다. 또 이해찬 전 총리가 보호수 뿌리 붓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지금 국무총리하고는 이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 뭐라 했습니까? 촛불혁명의 도구로 공문을 써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발언하시죠. 사실관계부터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헨리 유엔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 딸과 푸시노 사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고 해서 그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화성 15 발사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화를 통해서 북 미사일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 10년 내 가장 신뢰관계가 깊은 한미 관계로 복원이 되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해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전 정부 10년 동안 북핵 미사일 관련한 고도화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에 가서 시진핑과 같이 손을 흔들고 돌아와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한중 관계, 외교 관계 속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이제 아세안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의 신뢰 초석을 다졌고 이번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해서 실제적인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북한의 핵 동결과 핵 폐기를 이어낼 수 있는 한중 간의 협의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해나가고 여러 가지 쌍중단이든지 아니면 쌍계 병행이든지 다양한 방식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한반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중 외교의 기본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원진 의원 당부드리는 건요. 이게 이제 이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사석에서는 좋습니다만. 제가 중국의 사실은 지도부들을 엄청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시진핑 주석당 6번 만났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을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한 거예요.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중국의 바로 턱 밑에다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으면은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저는 벌써 미중 간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끝났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 정권이 그걸 모르는 거야.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중 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돼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거예요. 중국의 많은 지도부나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돼도 괜찮겠구나 하는 인식을 준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했다? 중국도 지금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이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북한의 핵의 속국이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정확한 GPR라는 거죠. 정확한 중국의 속내를 읽어야 됩니다. 겉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국의 속내를 읽고 가면은 이 북한 핵의 실마리가 열린다.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발언들 한번 보세요. 지금 홍콩에서 나오는 중국의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 중국 또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데는 거의 같은 거예요, 입장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러시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요 문제만 우리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이 잘 얘기하면은 북한 핵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에 대한 무능을 한번 제대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사드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사드 재검토가 한미동을 해치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전자파 때문에 온몸이 튀겨 죽겠네라고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드 배치는 누가 했느냐? 이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드 배치는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9월 3일 날 6차 핵실험하니까 바로 다음 날 9월 6일 날 사드 배치를 즉각을 해버립니다. 그 만약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도발을 안 했으면은 보나마나 또 환경오염 평가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태경 의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작년 11월에 할 때에 민주당 쪽에서는 국방장관 해임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나 놓고 이번에 8월 24일 날 그냥 자동 연장시켰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에 대한 무능, 외교에 대한 무능, 그다음 상대방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니까 지금 현재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쌍중단 북한은 이미 핵을 6차 핵실험하면 다 개발되는 겁니다. 실제 국제적으로도 핵실험은 6차 정도 실험을 하면 대부분 개발이 된 걸로 전제인데 다 개발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하태경 의원님이 잘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검증도 안 되는데 우리만 그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진 의원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외교안보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관계로 보면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됐었고요. 명확한 사실을 자꾸만 오도하면 안 되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핵 실험이 4차례 있었습니다. 4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한 고도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취했던 유일한 정책이 그 압박 이해는 없었습니다. 금강산 닫고 개성공단 닫고 대화 다 끊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저런 사건이 나더라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통로조차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핵과 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그 어려움의 첫 출발이 그거였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증적입니다. 이해관계가 틀려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핵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동결과 폐기의 과정을 국제공조를 해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의 입장을 가지고 전개 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고 그 문제를 위해서 미국과의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시켜왔던 지난 7개월이었다. 그 과정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여와 야가 그럼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논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비난과 비판은 북핵 미사일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평가와 그 비평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이 북핵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다 같이 의견을 같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토론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입니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된다. 여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 또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그런 방안에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각 당의 방안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답변해 주시죠. 국정원 개혁 방향을 이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적폐청산에 완장을 차고 개혁을 가니까 조급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공수사권 폐지하자. 이게 정보 수집하고 대공수사권을 분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하태경 의원 얘기했지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은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대공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정부 테러 문제 그다음에 지금 사회 전복 세력들 여기에 대한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모든 안보 권리를 이제 북한 김정은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냐. 이것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이 김정은이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보 라인이 무너졌다는 것은 국정원을 거의 무능화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대공수사권 폐지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국정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TF 팀들이 기본적으로 반 대한민국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성부터 잘못했고 김대중 정권 때 그랬어요. 이게 국정원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휴민트 다 날라갔습니다. 그거 복원하는데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 돼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 국정원 개혁 잘못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 요구하는 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테러 또 반정부 반국가 활동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또 검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 지금 정치 검찰로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공수처로 하기에는 이 검찰이 너무 더 정치적으로 권력을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지금의 구속 연장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하고 특검이 6개월 동안을 대통령 수사했는데 뇌물죄 안 되고 제3자 뇌물죄 안 되고 그다음에 경제공동체 안 되고 그다음에 묵시적 청탁 안 되니까 갑자기 말이죠.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 들고 나오고 국정원에 특활비 까고 그러면은 국정원에 국민들이 잃어보는 거예요. 특활비를 깔려면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다 까라는 겁니다. 김문성 차장이 얘기했듯이 3천억을 도대체 뭐 때문에 3천억을 거둘라 했는지 그다음에 김만복 국정원장 시절에 100억을 지금 북한이 줬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했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특활비, 박근혜 정부 특활비만 가지고 엮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답변해 주시죠.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사실 형성된 사항입니다. 논의가 된 지 벌써 96년부터니까 한 20년 됐고요. 특히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도대체 뭐 했느냐? 그래서 바로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옥상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의 제도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법 관련한 재반 사안들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일반적인 범죄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삶과 연관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해 나간다면 검찰 본연의 일로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장의 임명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복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현재 아닙니다. 저는 논의를 좀 더 집중해서 논의해 나간다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와 야 간의 약간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면서 공수처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을, 혁신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가정보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댓글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기본을 훼손했던 기 때문에 단호하게 제가 보기엔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 본연의 기능으로 가고 수사 기능은 떼내서 다른 기관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대외안배정보원으로 바꿔나가면서 전면적인 개혁을 해나가자. 이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공수처 관련해서 네, 김영진 의원이 먼저. 또 다른 대통령의 그 수사기관을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오해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수사 과정을 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수사 개시하는 것조차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즉 지금까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정보에 대한 청와대 보고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성, 과도한 기소권과 수사권, 공소유수권을 다 가지고 있는 무소불리의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 생각으로 그것을 견제하고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에서 다 동의하시니까 그 문제에 관한, 임명에 관한 문제는 미세 조정의 문제로 같이 국회에서 법사위와 각 당의 논의를 통해서 좁혀나가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안에 형법 중 내란 외환해제, 군 형법 중 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 침해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를 직무조항에 추가를 했어요. 즉 정보 수집 업무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관련한 부분들은 띄어서 나가고 수사와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사안들은 실제는 사문화된 고무찬양죄, 불고치죄 정도를 경찰에 이관하겠다.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는 법안이라 조정해 나가면 네. 해결책을 내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앞으로 다른 토론자들이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취합했다가 지금 1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조원진 의원. 지금 국정원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을 분리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보 수집기관, 지금 어느 정보기관끼리 그렇게 소통이 잘 된다고 정보는 수집하고 수사는 따로 합니까? 이거 안 되는 얘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 문제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보완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 문제, 공수처. 아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본연의 업무를 하면은 공수처 해야죠. 그것도 국회의원 빼작하는데 그런 꼼수 서지 말고 공수처하면 국회의원 다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다 조사하란 말이야. 또 하나는 뭐냐? 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적폐완장을 차고 표적 수사하고 그다음에 적폐 수사하고 지금 언론에 뭐라 합니까? 수사공화국이라고. 이런 검찰을 가지고 공수처를 놓는다? 또 하나의 정치검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검찰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고 공수처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 연장이 돼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증거인멸 도주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뭐냐. 그야말로 정치보복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그랬어요. 정치보복은 또 다른 정치보복을 낳는다. 그래서 이 정치보복의 굴레를 계속 가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재인 씨 정권에서 정치보복을 끊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말이죠. 구속 연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바로 예? 정치 보복과 인신강금입니다.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소통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 문재인 씨가 제대로 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6개월을 수사하고 특검에서 6개월 수사했는데 네. 아무것도 나온 게 증거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그 증거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으면은 네. 이제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자가 자꾸 끊지 마세요. 왜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 검찰이 아니고 제대로 된 중립적 검찰. 그다음에 검찰이 권력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요거도 묻는 거예요. 검찰은 증거 우선주의 하고 불구속 우선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것도 감옥에 저렇게 병을 가지고 누워있는 대통령을 이제 풀어줘야죠. 정부가 화합을 하고 제대로 된 정부로 가려면은 대통령을 일단 석방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화합을 하든지 좌우 날개를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라는 고사하고 지금 안보 불안 문제,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다 망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풀어놓는 것이 제대로 가는 첫 단추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결론까지 내리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 제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특정 정치인 장관에게 들어가고 이거는 적폐가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국기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문화계, 언론계, 과학, 특히 또 과학계까지 작성했습니다. 아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을 어긴 명확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 보복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특검, 특별감찰관, 많은 제도들이 지난 10여 년간 있었는데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준홍 삼성 특검, 정호영 내곡동 MB 특검, 지금 그 특검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도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라 하고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고요. 지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85%, 조원 CNN에서 86%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네.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후 같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조원진 의원, 김종대 의원 조금 자투리 시간이 남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조원진 의원부터. 권력 기관에 사실은 권력이 집중되면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독재가.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대한애국당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문재인 씨 정권이 이 좌파 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 거예요. 권력 쥐고, 네. 돈 쥐고, 언론 방송까지 장악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좌파 독재로 가면 그 또한 적폐가 된다. 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맺은 말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 또 강조할 얘기들이 꽤 많을 텐데 1분 20초는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조원진 의원부터 해주십시오. 저희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6개월 재판 6개월 수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것만 밝혀졌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년 전에 그렇게 떠들던 것이 다 거짓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대한민국에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수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대한애국당 그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씨 정권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안보는 안보대로 한미동맹 깨지면서 무너지고 경제는 지난 예산 통과 봤더니 야합을 넘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적 밀실 거래를 한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이 예산이 아니에요. 퍼주기식 예산.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예산이 된다. 그래서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진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눈을 뜨시고 귀를 여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셔야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네, 북핵과 미사일에 관련해서 제재와 압박, 대화의 병행을 통해서 핵 동결과 폐기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중일러 주변 4대 강국과 함께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민주주의의 핵심은 잘못된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핵심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기소, 수사,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해결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공수처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같이 통해서 우리 검찰과 경찰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정원은 이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촛불 시민혁명에서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경제, 더불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분 토론자들의 맺은말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한 주제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가기강 확립에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와 정치권의 이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권의 리더십 그리고 협상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이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열띤 토론 벌여주신 7분 토론자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당 정책 토론회 내일 이 시간에는 경제와 사회복지 분야 토론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입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동, 업무, 조작. 1년 전에 제시했던 그 많은 거짓들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동맹 무너지고 6개월 만에 경제는 파탄으로 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문재인 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년 전 촛불은 거짓, 성동, 업무, 조작, 기획된 권력 찬탈입니다. 권력 쿠데타입니다. 이 거짓 촛불 집회를 문재인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그 맞는 사실이 바탕이 될 때 혁명인 겁니다. 혁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문재인 씨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이 다 깨진 거죠. 안보는 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대북 안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공포에 넣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 개발을 할 수 없다.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국민을 속이고 대북 지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북한 핵은 우리의 가장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반성들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햇빛 정책의 망상에 쏟아지고 있는 이 문재인 씨 정권 반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존 볼트 전 유엔 대사가 했잖아요. 시간이 없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김정은 드러내고 북핵을 제거시키는 방법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레짐 체인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보라 그러십시오. 북한 핵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 짐은 우리 후대들한테 엄청나게 다가오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북한의 핵의 속국이 된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정확한 GPR라는 거죠. 정확한 중국의 속내를 읽어야 됩니다. 겉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국의 속내를 읽고 가면은 이 북한 핵의 실마리가 열린다.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발언들 한번 보세요. 지금 홍콩에서 나오는 중국의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 중국 또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데는 거의 같은 거예요, 입장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러시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요 문제만 우리 한국과 미국과 중국, 일본이 잘 얘기하면은 북한 핵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에 대한 무능을 한번 제대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사드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사드 재검토가 한미동을 해치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전자파 때문에 온몸이 튀겨 죽겠네라고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드 배치는 누가 했느냐? 이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드 배치는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9월 3일 날 6차 핵실험하니까 바로 다음 날 9월 6일 날 사드 배치를 즉각을 해버립니다. 그 만약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도발을 안 했으면은 보나마나 또 환경오염 평가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태경 의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작년 11월에 할 때에 민주당 쪽에서는 국방장관 해임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나 놓고 이번에 8월 24일 날 그냥 자동 연장시켰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에 대한 무능, 외교에 대한 무능, 그다음 상대방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니까 지금 현재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쌍중단 북한은 이미 핵을 6차 핵실험하면 다 개발되는 겁니다. 실제 국제적으로도 핵실험은 6차 정도 실험을 하면 대부분 개발이 된 걸로 전제인데 다 개발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하태경 의원님 10년 동안 북핵 미사일 관련한 고도화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에 가서 시진핑과 같이 손을 흔들고 돌아와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한중 관계, 외교 관계 속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이제 아세안 회의를 통해서 시진핑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관계의 신뢰 초석을 다졌고 이번 13일부터 중국을 방문해서 실제적인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북한의 핵 동결과 이은 핵 폐기를 이어낼 수 있는 한중 간의 협의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해나가고 여러 가지 쌍중단이든지 아니면 쌍계 병행이든지 다양한 방식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한반도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중 외교의 기본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원진 의원 당부드리는 건요. 이게 이제 이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사석에서는 좋습니다만. 제가 중국에 사실은 지도부들을 엄청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한 6번 만났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을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한 거예요.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중국의 바로 턱 밑에다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으면은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저는 벌써 미중 간에는 어느 정도 거래가 끝났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 정권이 그걸 모르는 거야.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중 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돼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런 거예요. 중국의 많은 지도부나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돼도 괜찮겠구나 하는 인식을 준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핵을 개발했다. 중국도 지금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레짐 체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이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답변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상정하면서 북핵 미사일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기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내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 증가한 43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예산을 10% 증가한 13조 5천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미, 중, 일, 러 등의 이해관계는 중층적이고 상충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모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책임론입니다. 그동안 한중관계, 한미관계 무너졌습니다. 남북관계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도록 닫혀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한미관계, 한미동맹 관계를 더 높였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중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와 야, 국민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의 방향을 모아나갈 때입니다. 네, 그래서 큰 틀의 4강 외교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원진 의원님이 지금 뭐 전술핵 전략핵 얘기하는데 민주당 문재인 씨 정권 할 말 없는 거예요. 전술핵이 뭔지 전략핵이 뭔지 그런 외교부 장관 갖다 놓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안보 라인이 다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느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한미 간에. 한일 간에도 믿음이 없어지고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권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주체사장파를 따르던 주사파의 거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인용 안보실장 정보에 대해서 문외 아닙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의 왕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문정인 안보특보, 외교안보특보, 대한민국의 가치하고는 전혀 반대 입장을 가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흥진호 7일 동안 납포됐는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안보 라인에 두고 안보를 얘기한다? 다른 외국이 웃는 거예요. 미국이 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정권의 안보 라인은 다 무너진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데 3개월밖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한국의 문재인 씨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안보라인 5인방을 다 새롭게 퇴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넣어야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지금요. 안보라든지 국가 운영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되지. 문재인 씨가 후보 때 얘기한 대로 보호수를 불태워버리겠다. 또 이해찬 전 총리가 보호수 뿌리 붓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지금 국무총리하고는 이 정신없는 이낙연 총리 뭐라 했습니까? 촛불혁명의 도구로 공문을 써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 국가가 제대로 가려면은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발언하시죠. 사실관계부터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는 헨리 유엔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 딸과 쿠시너 사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고 해서 그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화성 15 발사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화를 통해서 북 미사일에 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 10년 내 가장 신뢰관계가 깊은 한미 관계로 복원이 되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관련해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전 정부